예, 안녕하십니까. 세월농부가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자, 화요일은 불화입니다. 자, 꽃화자랑도 친합니다. 자, 화요일은 즐거워야지 됩니다. 자, 호접란의 뿌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포초는 뿌리가 없는데도 오래 간다 그랬는데, 저희도 불가사의 합니다. 이게 이 품종 특성이긴 한데, 뿌리가 전혀 없어도 요거는 밑에 피트모스를 좀 심었네요. 자, 자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접란들을 좋은 처리를 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뿌리 끝이 다 이렇게 좀 나가 있는 상태, 까뭇까뭇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만 하더라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자, 대체로 조언을 하면은 뿌리 끝이 나갑니다. 자, 얘는 극단적으로 과습에 뿌리도 없으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더 가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도 마르고 위에서는 그래서 얘는 축 사망입니다. 이렇게 호접란은 밑으로 늘어지면은 축 사망입니다. 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딱딱한 거는 이렇게 늘어지더라도 얘가 꺾이지 않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호접란은 왜 뿌리가 우리가 만나는 꽃마다 뿌리가 없느냐 하면은 이것들은 좋은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7월달 8월달만 영양생장을 하는데 이미 한 4월달부터 좋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처리는 뭐예요? 야간에 18도, 주간에 25도, 30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줍고 지금 현재까지 스트레스를 쭉 4개월, 5개월째 받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3개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뿌리가 어떻게? 뿌리가 나간다. 그래서 꽃이 있는 것들은 뿌리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적색 대륜이 없어서 이거를 아직 저온느지 않은 것들을 제가 가져와 가지고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뿌리 끝이 이렇게 하얗게 살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뿌리 끝이 죽어 있는 애들은 가습이나 비료가 많으면 이렇게 고온실 영양생장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얘는 이렇게 위로 여기 붙었죠. 이파리가 지 입에 지가 붙었어요. 이렇게 저절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띄죠. 자, 여기에 붙었는데 이러면은 얘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뿌리 밑으로 이 구멍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양분이 잘 가서 아주 이게 뿌리가 나중에 어느 1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요 반다 뿌리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아직 뿌리 끝이 살아있는 거는 좋은 처리를 하지 않고 고온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옐로우킨이라고 그랬는데 골드킨, 얘네들을 하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산에 이제 우리 친한 갑자 친구가 하는 건데, 전화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길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는 12,000원에 이 상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떠나서 이러한 물건은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경부선이냐 호남선이냐 루트가 있어서 딱 정해진 대로만 가지 일반인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이트라는 호접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지방으로는 화이트 가지 않습니다. 이런 레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요번에 레드립도 충분히 제가 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다녀서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얘는 12,000원에 여러분들 드릴 수 있으니까 한 30여 개 확보했어요.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은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자, 호접란 뿌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호접란이 뭐라고 그랬어요? 캠식물이고 착색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착색란에 관련해서는 시비, ABCB 싸우는 시비가 아니라 비료를 주는 방법에, 꽃 비료 주는 방법에 간주는 여기다가 비료를 큰 통에다 1톤 타가지고 여기다가
푹 주는 겁니다. 막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그게 간주고, 옆면 시비는 분무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이슬 맺히듯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 거는 1000배, 2000배, 3000배까지 그 비료를 희석을 연하게 타고 많이 주니까 양을. 옆면 시비는 500배, 1000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 같은 경우는 하이포닉스가 워낙 그 유명한 옆면 시비용인데, 지구상의 식물 중에 옆면 시비로 키우는 작물은 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는 비료 요구량이 작습니다. 왜? 착색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면 시비로도 생육이 가능하고 천천히 자라고. 근데 일반 간엽은 간주죠. 간주만이 아니라 비료를 푹 들어부어도 푹푹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오래 걸리잖아. 이 정도 걸리려고, 자라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병 속에서부터 해가지고 3년은 거의 되었다고 보시면 맞아요. 병에서 나와가지고 2년 정도는 거의 길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옆면 시비를 하는 거는 비료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옆면 시비를 하는 거는 또 한 가지는 뭐냐? 뿌리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옆면 시비하면 뿌리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비료가 안 가니까. 그죠? 입으로만 해서 생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상당수의 나는 포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뿌리가 다 상해서 뿌리가 없어도 꽃 피우고 자라고 하는 거 가능해요. 왜? 옆면 시비를 적절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얘를 보세요. 착색난들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반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진짜로 이게 뭘 먹고 자라냐고요. 그죠?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이끼 한 가닥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뿌리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최소한도의 습도만 먹고 자란다. 비료 없이. 네, 비료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주지 않는 거지, 공기 중에 이슬 속에 맺혀 있는 미네랄이, 혀가 잘 안 나는,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최소한도의 양분을, 공기 중에 있는 양분을 그것만 먹고도 이렇게 자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뭐 유튜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은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면은 1000명에 10,000명의 사람이 마르면 준다. 이게 정답처럼 해요. 저놈은 마르면 준다라는 표현 제가 쓴 적 있나요? 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주 1회, 그죠? 바크는 주 1회 푹 주면 좋다. 그 다음에 이끼, 수태는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반이다. 그래서 2주에, 그죠? 2주에 1회면 된다. 근데 이게 2주에 1회가 아니라 올 1회도 괜찮다. 그죠? 바크 더 줘도 괜찮다. 자, 이거는 뭐예요? 크게 문제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맞는 정답인데 모든 사람이 마르면 준다. 그래서 모든 유튜버가, 모든 사람들이 언제가 마르는 건가, 마르는 시점을 알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요. 거기다 뭐를 꼽아 놓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이고 괜찮은 방법인데, 물 주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다육식물하고 나는 맞지 않는다. 간엽은 그게 맞아요. 간엽은 키우고 그런 작물인데, 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 여러분들, 은행나무가 우리 길가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여 위로 100m가 자랐다고 그러면은 지하부도 어떻게? 최소한 50m는 뿌리가, 그죠? 뻗어야 태풍이나 바람에 흔들리지, 그죠? 않잖아요. 세종대왕님이 그러셨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죠?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물이 마르면 물을 준다. 그러면은 계속 물이 젖어 있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 상태에서 다육이나 이 착색랑들이 항상 물이 젖어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주기의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간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물은 일주일에 5일은 젖어 있으면 좋죠. 5일은 그죠? 물을 주고 나머지 2일은 어떻게? 마른 상태도 괜찮다. 자, 5일간은 잎성을 키우고 열심히 키우고 그죠? 2일간은 뿌리 좀 키우자. 자, 이런 거 그죠? 이게 6일간은 지상부를 키우고 1일간은 지하부를 키우고 이것도 괜찮아요. 간엽 쪽이라고 가면은 간엽적으로 비료 요구량, 물의 요구량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이게 맞아요. 제가 C3, 그 다음에 C4, 그 다음에 캠, 식물에 이런 종류가 있는데 C3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 C4는 물을 싫어하는 애들, 캠 식물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물이 없는 애들. 물이 없으니까 얘는 물을 싫어하죠. 옥수수는 물을 싫어해요. 척박에도 잘 자라요. 근데 착색나는 다육이는 물이 없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적응한 거다.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가 물이 없어야지 뿌리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함께 균형 성장을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물을 안 줘서 마르는 거가 식물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밸런스, 지하부와 지상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서장훈 2m5, 2m7인데 밸런스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장훈 선수는 균형 10이라는 식물의 표현으로 하면은 영양을 골고루 잘, 그죠? 뼈도 튼튼하고 키도 크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박찬수 선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을 말리는 연습을 해야지 된다. 자꾸 물을 주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자, 우리 저와 함께하는 세월농부 가족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는 다육이 물 주지 마세요. 다육이는 절대 안 돼요. 난 물을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르는 시기, 주지 않는 시기도 조금은 텀을 있게 관리하는 게 여름 관리의 팁이다. 자,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뿌리는 어떻게 해야 뿌리 생장을 도울 것인가. 자, 그래서 루텍스라든가 발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완적인 의미고 기본적인 의미는 물을 주지 않으면 뿌리는 생육을 한다.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오늘은 불화 화요일입니다. 자, 때때옷이 어울린가요?